자, 여기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로고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 KB 사이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아이콘을 받아와서 다시 입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자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배경이 흰색이니까 그 흰색 배경 쓰니까 그대로 가도 되겠죠.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보세요. 옆에 옵션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메뉴 버튼, 햄버거 버튼, 뭐 옵션 버튼. 여튼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보면 선택한 이 아이를 뭐 할 수 있다? Export as, 내보낼 수 있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 이미지를 뭐 할 수 있게끔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건 오른쪽에 사이즈, 높이 값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높이 값은 현재 제가 선택한 값 그대로 324에 50이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난 이거 2배로 늘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 스케일로 2배로 늘려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본 이미지가 SVG나 뭐 굉장히 큰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담아 놓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저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 더. 자, 파일 이름을 확장자를 JPG로 내보낼 것인지 PNG로 할 것인지 GIF인지 아니면 원래 형식이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SVG로 내보낼 것인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애초에 이 자체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SVG로 내보낼 수는 없겠죠.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아이콘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얘네는 불가능하니까 JPG나 PNG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PNG의 경우는 투명도 저장할 거냐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Export 내보내기를 누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파일을 내보내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위에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이를 제가 버튼을 눌러서 1.5라고 바꾸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 서픽스 골뱅이 1.5x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 자, 궁금해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밑에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를 저장을 할 때 324에 50짜리 하나와 그 다음에 바로 위에 1.5배로 키운 파일 하나를 해서 두 가지 파일을 내보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익스포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자,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만 내보내겠지만 저는 하나 더 눌러서 두 개가 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간편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폴더 임시로 하나 만들고 자, 이곳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 KB라는 폴더를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꺼내서 열어보신다면 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돼 있었다면 하나의 파일을 내보냈겠지만 제가 두 개를 세팅했기 때문에 하나는 324에 50 기본과 1.5배로 늘어난 486에 75짜리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파일 뒤에 골뱅이 1.5x라고 아까 서픽스로 써있던 거 있죠? 그 이름 그대로 붙어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이름은 타이틀 로고는 어떻게 붙는 거냐면 간단하죠? 레이어의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과거에는 아까 우리가 열었던 어시스트 PS를 통해서 파일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레이어 스나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버튼 눌러서 조그만 거 경로를 어디로 저장할 것인가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내가 1:1 사이즈냐 1.5배 사이즈냐 2배냐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만 저장하게 따로 했었던 거죠. 그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맷 만약에 2배로 늘릴 거면 서픽스
똑같이 있잖아요. 2배로 내가 늘려버리면 2배의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만 저장하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어시스트 페이스가 아닌 포토샵 자체에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직접 내가 원하는 크기 값을, 레이어의 크기 값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자, 밑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글씨를 직접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지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자, 얘네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룹 처리가 된 얘를 잡고 누르면 자, 안에 있는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 자체를 잡고 Export as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4개의 따로따로 제가 분명히 나눠놨지만 하나로 다시 합쳐지면서 그대로 내보낼 수 있게 처리가 되는 거죠. 하나로. 물론 2개 다 사이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룹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를 직접 선택하고 클릭, 쉬프트 끝에 있는 거 클릭. 그러고 나서 똑같이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누르신다면 선택한 레이어는 전부 다 별도로 각각의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들은 모두 각각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사이즈도 기본형, 0.5배, 7.5배 등등등 다양한 사이즈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본형과 2배 또는 한 3배 정도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10배, 5배, 10배까지 저장하기도 합니다. 해서 저장하기 눌러 보신다면 위치 똑같이 선택되어진, 지정되어진 저장 위치에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쓰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너무 복잡해졌고 지금은 그런 형식을 쓸 일이 아직 있긴 하지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과거에 쓰는 방식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네뿐이 아니라 밑에 있는 얘네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 중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이 통째로 이미지화 시켜서 할 것이다. 2번, 아이콘만 별도로 이미지로 만들고 나머지는 텍스트로 쓸 것이다. 3번, 뒤에 있는 박스는 따로 하고 아이콘과 글씨를 분리해서 쓸 것이다. 아이콘과 글씨만 이미지로 해서 쓸 것이다. 자, 답은 뭘까요? 대부분 2번을 많이 써요. 트렌드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1번처럼 완전히 통으로 이미지를 해서 쓰는 거 안 되느냐?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이콘은 아이콘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글자들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런 글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직접 타이핑 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글자까지 이미지로 저장하진 않고요. 대부분 어디서 이제 글자를 이미지로 사용하냐면 상단의 GMB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 딱 보였을 때 글자가 잘못돼가지고 밀리거나 뭐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일부러 GMB 쪽 상단에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비중이 변해라 라고 하기도 하죠. 네이버가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형태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크롬 하나 켤게요. 자,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편하게 보려고 크롬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F12 누를 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스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고 아니면 다른 데로 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탑 버튼 있고요, GMB가 있고요. 각각의 확인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군요. 자, 좀 아쉽군요. 그럼 얘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F12번 누를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미지로 찾아가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로 찾아오신 다음에 자, 이곳에 있는 이미지를 찾아보시다 보면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짜리가 이미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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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한 개짜리죠?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짜잔, 날씨나 뭐 이런 아이콘들, 검색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글씨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러 개의 아이콘들을 한 개 한 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아이콘을 하나에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장점. 네, 첫 번째 찾기 편안하다. 네, 맞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아이콘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네, 맞아요. 찾기 편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바꾸기 편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바꾸기도 편하겠죠. 뭐 관리하기도 편할 거고요. 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요. 브라우저에서 띄워주는 코딩의 속도가 빨라요. 낱개를 띄우면 얘가 화면에 나오는 그 시간이면 얘가 화면에 나오는 시간 동안에는 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5개 정도만 한 번에 나오고 나오면 그 다음 순서에 있는 게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얘네가 통을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얘 나오는 동안에 한꺼번에 얘네까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미지가 쪼르르 로딩이 되면서 나오는 이게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한 개로 낱개로 막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아이콘이나 형태들을 다 배치를 하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뭘 해야 되느냐, 각각의 사용한 아이콘이나 로고나 이런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한 군데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양이 많다면 각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서 저장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 아까 네이버에서 보셨던 아이콘처럼 모아서 별도로 파일로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를 해줘야 된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법을 코딩 쪽에서 뭐라고 하냐?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자 보여드리자면 이미지 이미지 스플릿, 뭐 이미지 스프라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생성해주는 툴이군요. 안 나오네. 자, 사이즈가 특별하게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했더니 없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군요. 그냥 아까 했던 네이버 걸로 그냥 설명 바로 할게요. 자, 이미지 스플릿 또는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이 기법은 해당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자의 좌표를 통해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군요. 핀터레스트. 그래서 이걸 제작하는 요령도 있습니다. 바로 요령이 여기 있어요. UI 다음 넷에 보면 자, 전 여기 자주 오니까 자, CSS 컨벤션 쪽에 자, UI 다음 점 넷에 있는 CSS 컨벤션 쪽에 왼쪽에 보면 자, IR 기법도 있고요. IR 기법은 저번에 글자를 숨기는 기법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얘와 함께 사용하는 게 이미지 스플라이트 IS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IS 기법은 자, 어디 있나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가이드라고 해서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자, 여기서 수직형과 바둑판형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개를 배치를 해서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겹치면 안 돼요. 너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맞춰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 줄로 해서 위아래로 배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배치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정한 크기만큼 비슷하게 맞춰 놓고 끄트머리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규칙을 지으면서 사용을 하죠. 특히 언제 사용하냐? 이런 것도. UMB나 뭐 이런 쪽에서 색깔이 위아래 다르다고 쳤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걸 사용하면 되지만 이미지로 쓰는 경우에 있을 때는 전, 후 마우스 올리기 전과 마우스 올렸을 때 형태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작업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따로따로 하는 방법도 존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나 형태를 가지고 다 배치를 해서 만드는 기법,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한다. 자, 개념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겸사,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겸사 뭘 더 할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아이콘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U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UI 또는 뭐 UX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UX가 아니라 UX는 경험 디자인 전체적인 흐름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UI는 그 하나의 일부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이를 UI 디자인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UI 스타일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컬러는 이러한 색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용된 서체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되는 아이콘들은 이러한 형태들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형태는 색깔이
기본적으로 4가지, 5가지 정도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와 올리기 전, 기본과 마우스 올렸을 때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각 상태별로 색깔을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 우리가 폼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검색창이나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이나 메시지 전송하는 게시판이라든가 셀렉트 창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달력이나 라디오, 체크박스 등등의 형태들도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얘네들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 홈페이지 할 때 그 가이드 역할로 사용을 하겠죠. 이런 아이가 함께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형태는 당연히 대부분의 내용들을 사이즈가 변하거나 뭐해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타일 가이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 번 더 다루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먼저 드려요. 자, 웹페이지의 구조를 짜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겸사서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러라는 개념, 무슨 컬러 어떻게 쓰는구나 감 조금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서체, 글씨 일일이 다 쓰셨잖아요. 일일이 작성했던 그 글자의 크기가 몇 포인트인지, 어느 정도 간격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서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쭉 만들면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맞추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크기들의 공통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라고 해놓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형태들처럼 당장 만드세요라고는 제가 안 할 거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쭉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으로 UI 스타일 가이드라는 파일을 템플릿을 받으시든 이런 이미지를 받으시든 해서 다운 받으시고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쭉 메모를 해주십시오.